오늘은 제가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의 피드백이겠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원래 이제 돌려서 다시 오는 거 환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는 피드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드백하고 조언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피드백은 딱 말 그대로 그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 이후에 조언에 이르면 라떼는 이게 이제 바로 꼰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젊은 세대, M세대, 뭐 G세대, 그다음 알파세대 이들은 조언이라고 하는 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희만 해도 X세대 조언을 듣는다, 생활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 경로가 되게 제한적이었죠. 선생님, 학교 교육, 뭐 부모님, 그 선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선배한테 충성하는 세대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충성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선배를 그래도 저 선배가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근데 이제 M세대가 되면서 또 디지털 네이티브가 생겨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정보를 얻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제일 큰 게 인터넷. 정보, 조언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런데 이 업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됐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요거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간섭은 싫은데 관심은 좋다. 그래서 간섭과 관심의 차이가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시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간섭이야. 짧게 얘기하면 관심이야. 자, 그 대신에 야, 너 짧은 거는 성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짧은 걸 그때그때 자주자주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아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 2019년에 연구가 나온 게 있는데 세대가 내려갈수록 우리 Z세대는 1분 미만의 IT 기기를 활용한 피드백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분 미만. 그리고 IT 기기를 활용한다? 굳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IT 기기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 또 뭉뚱그려서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말로 하면 약간 뭉뚱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언가 글로 남기려면, 텍스트로 남기려면 더욱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냥 얘기하지만 텍스트로 무언가 정리할 때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피드백은 두 가지 상황으로 제가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됐을 때 어떠한 일이,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예요. 제대로 됐을 때에도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은 제대로 된 거니까는 제대로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뭐 제대로 된 거에서 약간 좀 잘했어. 그러면 칭찬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칭찬해도 되게 인색해요. 그러면 제대로 됐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고서 아니면 어떤 문제 업무 내용이 있는데 야, 너 지난번에 되게 잘했는데 이번에는 왜 모양이냐? 뭐 이럴 때 있다고요. 지난번에 잘했을 때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명확히 안 짚어줘서 그래요. 얘 잘했어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 얘는 이러한 레퍼런스가 좋아. 얘는 이렇게 하니까 도식화하니까 되게 잘 보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 좋은 행동이 반복되죠. 그러면 부정적일 때는 어떤 걸까?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직장생활 못한다. 이게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었던 피드백. 이게 안 좋은 피드백인 이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지? 너 직장생활 못한다? 미래 확대해서. 그런 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야, 너는 어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드백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마치 상대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 잘 안 보여. 어떤 관점에서 어떠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 의견을 얘기해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되게 결과가 좋았어. 나의 노하우를 알려줘요. 야, 너가 생각할 땐 어때? 더 좋은 방법 있어? 이렇게 오픈형의 질문으로 그 사람의 아이디어까지 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야, 너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너 다시 한번 해봐. 이러면 요즘에 MZ들은 뭐라 그럴까? 본인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인데 어릴 때 누가 질문을 해. 교수님 이런데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얘기를 해주면 될 걸 굳이 학생들한테 물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자기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규정되어야지 좋을 것이야 라는 것까지도 알려줬을 때 퍼펙트. 그럼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그 피드백의 그 이론적인 걸 한번 볼게요. 피드백은 있는 그대로 한다. 평가나 감정을 넣지 않는다. 감정만 안 넣어도 얘가 잘 못했어. 못한 걸 담백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들면서 그럼 상대가 당연히 수용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감정을 집어넣어. 야, 너 이거밖에 못해? 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야, 됐고 다시 해봐. 함께 일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차피 목표는 다 같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다? 이만큼의 성과가 있어. 이거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때에는 왜 그 고가 점수라는 걸 줘야 되니까 잘하고 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결국에 이 친구의 성과는 우리가 왜 평가를 하는 걸까? 그래야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담이라는 말로도 이제 성과 내가 이번에 너 이만큼 줄 거야. 이 있어? 인정해? 잘한 사람은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저성과자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야, 내년에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올해 너가 했던 일들 중에서 만족스러운 거 뭐가 있어? 저성과자지만 분명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평가가 짧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막 분기별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 내가 생각을 할 때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의 결과는 내가 이렇게 받았지만 사실은 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성과자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 게 있어. 셀러브레이션. 축하를 해줘. 그러니까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왜 나쁜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더 잘하려면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아. 근데 앞에 잘한 것들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끔 한다. 자, 이거는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못한 거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얘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이 친구가 이번에 하기로 한 어떤 KPI가 있어. 근데 이걸 다 달성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 이걸 함께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못한 걸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떤 성과가 기대돼?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 수 있어? 우리 팀에서 널 위해 뭘 도와주면 될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성취감이라는 거를 느꼈을 때 일을 더 열심히 할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다음 목표를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달성 가능한 목표가 너무 미흡해.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 친구는 우리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끌어줘야 되는 게 리더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성과자다.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성취감을 위해서 만들었어. 하지만 그거보다 살짝 높은 도전 의식을 줄 수 있는 목표도 함께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을 할 때 나는 적극적으로 피드백. 자, 저성과자일수록 잦은 피드백으로 마이크로 매니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역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니까 우리 조직에 왔거든. 근데 이게 반복되다가 만약에 계속 성과가 반복적으로 안 나. 그때는 사실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 직무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어떤 적응력이 떨어지나 보다라는 걸 알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요. 적극적이고 잦은 피드백으로 이 친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잘한 게 아니라 옳게 수행한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준다. 그래서 얘가 반복될 수 있도록. 못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못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행동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알려준다.
그리고 성과에 있어서 평가를 함께 내릴 때 우리는 도와주기 위한 사람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저성과자일지라도 잘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셀러브레이션 해준다. 그리고 잦은 피드백으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한다. 자, 이게 리더의 역할이다. 피드백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